남자친구와는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요즘 대출 끼고 반반 결혼하는 게 추세라고는 하지만 제 주변의 남자가 꼭 집을 해오진 않아도 여자보다 조금 더 해오는 사람들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반반 결혼을 하면 싸울 일도 없을 거고 결혼 생활도 화목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반반 결혼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사연 들어보시고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남자친구는 직장인이 아니고 취직준비생이었어요. 원래 한참 취직 준비를 하다가 연이은 실패에 적당한 중소기업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 회의감을 느껴 더 늦기 전에 좋은 직장 들어가겠다고 퇴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겠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단장 데이트 비용 내 돈 몇 푼 나가는 게 아까우니 다시 신물이 나서 그만둔 회사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었고 적당한 데 찾아서 들어가라 하기도 뭐했어요.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아예 내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니던 직장에서 모아둔 게 있었기도 해서 제가 자금 사정이 안 좋을 때는 데이트 비용을 다 낼 때도 있었고 최대한 보탤 수 있는 선에서는 보탰습니다. 그때는 연애 초반이기도 했고 이러나 저러나 가장 좋을 때는 마찬가지인데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네가 덜 냈네, 내가 더 냈네 하면서 생색 낼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염치라는 게 있었기에 연애하는 동안 저한테 신세진다고 하면서 늘 미안해했어요. 안 써도 되는 돈인데 자기 때문에 맨날 돈을 쓰는 게 미안하다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평생 백수로 지낼 남자친구도 아닌데 문제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더 연애를 했고 남자친구는 결국에 적당히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알아주는 회사였고 그래도 회사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 경력직이지만 초봉인데도 이미 제가 받는 연봉보다 더 큰 연봉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더 좋아졌는데 연애를 그만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게 쭉 더 연애를 해오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얼마 전에 남자친구에게서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참 와닿았던 게 그렇게 긴 시간을 연애하는 동안 다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평생을 함께하기로 하는 결혼을 승낙한 뒤로부터 참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의견 충돌 덕분에 싸우기도 했고요. 결혼은 처음에 적었다시피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었어요. 저는 남자친구보다 경력이 길었지만 벌이만 두고 본다면 더 적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남자친구는 벌이는 좋았지만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던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막 오가기 시작할 때쯤엔 여전히 제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돈 자체만 두고 본다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모자란 만큼의 돈을 자기 부모님한테서 지원받아 온다 하였고 그렇게 액수를 똑같이 맞춰서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집에서 받아온 지원금이라고 해봐야 고작 1,50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저희가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는 서울에서 신혼살림은커녕 반전세 들어갈 보증금 구하기도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친구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 좋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걸 활용해 대출을 받으려니 한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여전히 전세라도 구하려면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회사가 역시 큰 회사라서 너네 회사랑 다르게 복지제도가 좋네 어쩌네 하면서 온갖 잘난 척은 다 하더니 대출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제서야 태도가 바뀌더군요. 반반 결혼하기로 했는데 대출 또한 당연히 반반 해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보고도 똑같은 금액을 대출받아오란 말을 꺼내더라고요. 막상 대출받을 땐 이자는 같이 갚아나가자 하더니 이렇게 모자란 금액을 떠넘길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알겠다고는 했지만 제가 그만큼의 대출을 감당이나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부모님 도움 없이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또다시 와닿고 결국 부모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은 대출을 대신 받아주시는 대신에 집을 해주셨어요. 제 명의로 매매를 해주신 게 아니고
친정 부모님이 세를 주고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마침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집을 빼겠다던 상황이라고. 그러니 그 집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형식상 전세금이 들어가 있어야 했는데 그 돈을 남자친구가 대출받아온 돈으로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처음에 대출받을 때부터 그 돈은 같이 갚기로 했던 돈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가장 큰 문제였던 집이 해결되었고 이제 저희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결혼비용과 혼수를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혼비용과 혼수를 하려다 보니 또 액수가 많은 상황이어서 다른 건 못 해드려도 리모델링 정도는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집이 오래되었기도 하고 먼저 살고 계시던 분도 오래 살았던지라 내부를 한번 뜯어고치긴 해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집도 아니고 신혼집인데 나름 고쳐서 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처음 저희 보금자리가 될 신혼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원래는 구축 아파트라 좀 허름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삐까번쩍한 조명도 달아놓고 문짝은 물론이고 화장실 변기까지 번쩍번쩍 다 새 것으로 교체를 했더니 이제 진짜 결혼하는구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새삼 들었었네요. 리모델링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혼수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혼수를 먼저 골라두고 리모델링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주방에 인덕션 사이즈며 냉장고, 에어컨은 어디에 설치해서 어디로 호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며 전기 코드는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떨어질지 미리 준비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늦었는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가전을 고르기로 했는데 자리가 나지 않아서 김치냉장고는 따로 안 하기로 했는데 김치냉장고가 가전 목록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도 딱히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지라 웬 김치냉장고냐고 했더니 이건 지네 엄마 집으로 갈 거랍니다.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요. 웬 예비시댁 가전을 우리 혼수 목록에 넣냐고. 빼라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2개씩 있거나 필요 없는데도 들어가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아예 엄마 집 가전 전체를 이참에 싹 다 바꿔드릴 생각이었나 봐요. 반반 결혼하기로 했는데 예비시댁 가전을 바꿔주는 게 뭐 하자는 플레이냐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노발대발하면서 너야말로 웃긴다고 우리 결혼자금 가지고 엄마 집을 리모델링 해줘놓고 저보고 내로남불하고 있다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어차피 반반 결혼하기로 한 돈인데 니네 집에 리모델링으로 들어간 1,500만큼 우리 집에 가전제품 사서 보내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일이냐며 입에 개거품까지 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같냐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덕에 우리가 아끼고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리고 리모델링이 우리가 살 만큼 살고 나서 나갈 때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혼집으로 살 집을 깔끔하게 고쳐서 살려고 한 거 모르냐고 따졌지요. 애초에 단장 그 집에서 몇 년을 더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1,500만 원치 리모델링한 게 그렇게 아깝냐고 따졌더니 남자친구가 뻔뻔하게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더군요. 집을 자기가 해오는데 혼수까지 내 돈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모르냐고 거기까지도 참았는데 남는 돈으로 내 부모 집에 가전제품 좀 바꿔드리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진짜 양보도 안 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따졌지요. 집을 왜 네가 해오는 거냐고. 우리 부모님이 집을 내주셔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집을 너가 해왔다고 할 수 있느냐고 한번 드러나 보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기어이 선을 넘더군요. 자기가 대출받아온 돈으로 전세계약 넣지 않았냐, 그러니 내가 집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덕분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들어간 거고 그 대출마저도 같이 갚아나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게 네 혼자 해온 돈이 되는 거냐고 했어요. 집에다 이야기해서 전세금으로 받으신 돈 빼줄 테니까 그 돈으로 이 집하고 같은 레벨의 신혼집 구해와 보라고, 그리고 대출도 어디 한번 혼자서 갚아보라고 했죠. 그러면 너가 집 해왔다는 소리 인정해주고 혼수로 시댁 가전을 싹 다 바꿔주든 효도여행으로 왕복 우주여행을 시켜드리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어디 마누라 돈으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나 거하게 한번 해야겠다고 두고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기분이 상했는지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다가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보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감정적이었고 억지를 부렸다고요. 그날 의견 다툼이 있어서 싸웠을 때 그날 그 순간 그 자리가 아니라 헤어지고 집에 온 뒤에 자기 직전인 그날 저녁에라도 저한테 전화해서 사과를 했다면 아마 그 사과를 받아줬을지도 몰라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다는 건 아마 진짜로 자기가 그 돈만 가지고 집을 해올 수 있나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겠지요. 그래도 연애한 시간이 2년이 넘는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을지가 뻔히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내가 연애할 때 알았던 그 사람이랑 참 다른 모습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염치라는 게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 데이트 비용 내려고 노력하고 제 돈 쓰는 걸 가지고 미안해할 때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렇게 무렴치한 사람이었나 싶고 이번 일이 시작이면 시작이지 끝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안 하고 지냈던 일주일을 빌미 삼아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파혼하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리모델링한 데 들어간 자기 돈 절반하고 대출 시작과 동시에 발생한 이자까지 해서 자기한테 800만 원을 보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엎드려 비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저렇게 칼같이 계산을 하고 나오니 이 사람한테 결혼은 나랑 함께 시작할 새로운 삶이 아니라 그냥 숫자 노름에 불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800만 원도 돌려줬어요. 대신 남자친구가 하려던 소원을 들어줬지요. 800만 원을 가지고 남자친구 부모님 집으로 김치냉장고며 에어컨이며 가전제품으로 사서 보내버렸습니다. 그걸 돈으로 돌려줘야지 왜 상의도 없이 그렇게 보냈냐며 노발대발하는 남자친구한테 그래도 너 덕분에 우리 엄마 집 리모델링 하게 되었지 않느냐고. 우리 엄마 재산이 더 늘어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갚아주는 게 이치에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지가 그래도 니네 집에 리모델링 해준 돈만큼 엄마 가전제품 바꿔주겠다는 소리는 기억을 하는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도 마지막에 한 방 크게 갚아주고 열받아 하는 그 꼴을 봤으니 속은 참 후련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후회가 남지는 않아요. 괜히 질질 끌어서 더 큰 후회를 했을 수도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